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무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고연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주차장 위탁 사용료 7,400만 원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능포 샛들마을 사업에 30만 원 정일행 국비 3억 7,200만 원, 그러니까 도비 보조금으로 능포 샛들 4,770만 원, 거제면 도시재생 스타트업 사업으로 도비 1억 5천입니다. 43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거제면 거점 시설 부지 매입에 대한 계약금 3억 원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거제면 도시재생 공모 신청을 위한 부지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시설비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2천만 원 가미된 41억 5,500만 원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2천만 원입니다. 고연 현장 지원센터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가 49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연 도시재생 뉴딜 사업, 민간인 위탁 교육비, 주민역량 강화 사업 노인교실 사업비가 1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4억 원 가미된 50억 3,200만 원입니다. 감리비가 6억 원 책정이 됐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으로 고연 경관협정 사업 추진에 2억 원 가미된 1억 5,500만 원입니다. 능포 샛들마을 사업으로 시설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3억 2,080만 원입니다. 이건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금액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재생 거점 시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성강기 안전관리 용역비로 688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44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점 시설 유지보수비로 5,120만 원, 자산취득비로 거점 시설에 대한 조성집기 7천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재생 예비사업 거점 공간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대한 그 정산 수수료 1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거점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600만 원, 그 장성포차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1,5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로 기초지원센터 센터장 임금 그리고 의무보험료 1,100만 원 가미된 6,6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로 도시재생 뉴딜 정산 수수료가 600만 원, 그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거제면에 대한 도시재생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 예비로 1,1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거제면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으로 전체 3억 원 중에 도비가 1억 5천, 시비가 1억 5천입니다. 이걸로 연구 영역비 4천만 원, 또 주민역량 강화 사업 5천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 거제 이야기터 조성에 2억 1천만 원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 일반 수용비하고 금량비 합해서 2,976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기 보면 441페이지에 거제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 여기 사업 내용이 뭐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스타트업 사업을 해갖고, 이제, 그, 시설비 2억 1천만 원은 거제지청 옆에, 거기 야외 무대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 소공원, 요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연구 용역비로 그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 예. 그 도시재생대학이나 뭐 그런 걸로 지금 배분이 되어 그래서 있습니다. 그 이제 예산이 3억이네, 그지? 예. 아,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439페이지에 민관위탁 교육비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2천이 감이 그러니까 1억에서 1억 2천으로 정의됐는데 1억 7천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요거는 저 본 예산에 따로 잡혀 있는 돈입니다. 본 예산이요? 예. 본 예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본 예산에 예. 그래도 요 숫자가 있으면 앞에 목이 있어야 되는데 목이 없어서 예. 요거는 오탄가 싶었습니다. 예산서 이거 기재상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서는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마중물 사업은 이제 감이 4억이 됐는데 이게 감리비 마중물 사업 감리비는 6억이 정의됐습니다. 예.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지금 고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그 공사 착공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가 현재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국도비 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 4억 원을 떼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경관협정 사업 추진 여기에서 또 2억을 떼고 감리비를 6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뭐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목간 이동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가능해요? 예. 이거 총 사업비 개념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 개념이기 예. 때문에. 예. 지금 경관협정 사업 추진에도 2억이 가미된 게 그거다. 예. 그러면 이 경관협정 사업도 그러면 우리 총 그 사업비 안에 경관협정이 돼가지고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들어 있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신감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다음 439쪽에 그 위에 그 주민 고현동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의 노인교실 이거 상세 좀 설명 좀 해주이소. 그 고연 도시재생 사업 안에는 저희 자체 시비도 좀 포함이 됩니다만 경로당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경로당이 들어가는 거에 따른 경로당이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당초 활성화 계획을 할 때 노인교실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넣어놨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작년에 이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한 게 있어갖고 작년 돈이 좀 이월이 돼갖고 지금 넘어온 겁니다. 그 경로당 그러면 이용객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고현 지역에 예, 지금 전체 봤으면 아무나 아니면 주로 뭐 고현 지역 뭐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습니다만은 그 경로당이 생기면 그에 따른 스케줄도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예.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좀 편성을 했습니다. 생소하다 그지? 이상입니다. 예, 신감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 거제면 관련해서 438페이지입니다. 우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지 매입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여기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거제면 관련해서 자꾸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의 입장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비사업 그 관련해서 예, 최근에 예비사업 관련해서 관련해서 토지하고는 확보를 하더라도 지금 이슈화가 돼서 예. 거기에 지금 누구 씨하고 예. 그 마을 주민들하고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지 확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활성화 계획 통과 부분에 그런 조금 오해의 소지로 이제 나쁜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예. 대해서 과에서 방침이나 아니면 대책이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그 예비사업 저희가 4억 원을
받아서 뭐 작년에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거하고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하려는 그 200억짜리입니다만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뭐 의원님 말씀대로 같은 거제면에서 발생하는 민원이고 또 하니까 일단은 예비 사업으로 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마을 협동조합에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갖고 어쨌든 민원인하고 주민하고 뭐 잘 풀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좀 행정적으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공모 사업에는 저희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보면은 지금 옥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03번 시설 부대비 관련해서 400만 원의 오해로 되어 있는데 요건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물 오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질 조사 또 그다음에 각종 뭐 부대 시설 공사비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440페이지에 그 도시재생 예비사업 거점 공간 운영 관련해서 유지 보수에 300만 원의 두 개수가 돼 있는데 어디가 지금 잡혀 있습니까? 능포 능계 소확행센터 하고요. 그 다음에 저 거제 지산지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장승포차 시설물 유지 보수는 예. 어떤 항목을 가지고 1,500만 원을 지금 쓰게 돼 있습니까? 그 아시겠지만은 정성포차는 그 저희가 운영 위탁을 하고 그 매출액의 3%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아갖고 그 시설물 유지 보수 또 옆에 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화장실 보수 이런 거를 그 운영비 3% 받아갖고 저희가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 협정 사업이 당초 예산에는 그 3억 5,500 뭐 93만 2천 원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여기 가미됐는데 어떤 사업 내용이 빠졌습니까? 당초 예산의 편성. 저희 마중물 사업에 예, 그 디자인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하고 다소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앞전에 한번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질문을 드리니까 간판 가로 정비하고 그 구간이 어디냐 하니까 셰퍼스 터미널 뒷길부터 수역까지라 그렇게 설명을 예,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구간이 아예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중복된 것만 빠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 중복된 것만 저희가 좀 조정하려고. 어떤 거죠? 빠지는 게? 예를 들면은 그 뭐 조명이라든가 지금 버스킹 존도 하나 해놨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예, 그걸 감리를 좀 돌렸습니다. 그 구간에 버스킹 존이 있었다. 어디 있었죠? 최근에 농협 옆에 안동 예, 예. 그 자리. 예.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노인교실 이거는 뭡니까 이게 우리 12 부담분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가이드라인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가이드라인에 도시 재생 사업 12 부담 부분으로 농교실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설명을 하셨어요. 예, 예. 그 활성화 계획 보면 일부 경로당 조성 시설비는 국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임금하고 운영비는 우리가 12를 지원해야 된다.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데 예. 그래서 그 금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정액을 했다 이런 예,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도원님 고생했습니다. 노재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즉 440쪽에 거점 시설 유지 보수 8개소 그 자료를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이 장성포 5개소하고 예, 저희 그 소망길 장성포에 그 만들어 놓은 그다음에 기슭의 길, 예, 그 옥포에 지금 중공업 시설물이 하나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이렇게 하면 8개인데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해주시고 예. 그다음 440쪽 기초지원센터 센터장 예.
지금 센터장을 언제 지금 선정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뭐 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12월로 되어져 있죠, 임금이. 예. 좀 정산이 필요한 대목이 되겠네요. 요거는 기재가 약간 잘못됐습니다. 본 예산에는 사실은 그 500 몇십만 원 해갖고 12개월 돼 있었는데 예. 여기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럼 12개월로 그 단가를 까버렸거든요. 예. 그 약간 기재는 잘못됐습니다만은 한 2개월 정도가 빠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은. 그 다음에 여기 뭐 물론 업무 보고 때 할 얘기지만 현장에 지원 센터장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그 당초 현장- 예산에는 현장 예. 센터장도 예, 임금이 이렇게 팀장 형태로 이렇게 되어져 있던데.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센터장은 언제 지금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 센터장이 지금 현재 있는 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팀장을 예. 현장 센터장이라고 예, 보면 예, 된다. 예, 그렇게 해서 팀장을 현장 센터장이 맞춰 급여를 지급하고 있네요.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41쪽에 뉴딜 스타트업 사업하고 예비 사업하고 도시재생 예비 사업하고 뉴딜 스타트업 사업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비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예. 본 뉴딜 사업은 관계없이 그 뭐 전혀 관계는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 주는 사업이고 스타트업은 재생 사업을 어떻게 보면은 도에서 예. 재생 사업을 뉴딜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뭐 이런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뉴딜 스타트업 사업은 예. 본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예, 예. 어떻든 선정될 것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해서 예. 먼저 한번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재생 우리 본 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여기가 전통 시장의 시우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야기터가 일부 뭐 주차장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게 본 사업이 이게 선정되지 않거나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어쨌든 전통시장의 주차장이 뭐 사라짐으로 해서 인한 큰 불편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본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도시재생 예비 사업 또한 이 예비 사업이 어떻든 성과 있게 마무리되어지는 선에서 본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뭐 자격 정도로 부여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비 사업의 공모 예. 내용을 본다라면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이번 도시재생 예비 사업에 있어서도 크게 무리가 없도록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께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노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방금 노세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거점형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부지 매입 계약금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추후에 혹시라도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위에 뭐 방법이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요 계약한 건수하고 또 연계해서 뭔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심도 있게 조금 알겠습니다. 뎁스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예, 박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439페이지에 그 샛들 마을 사업 있잖아요. 예, 예. 그 보면 이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이렇게 돼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능포 샛들마을 사업은 이제 옥명마을에 저희가 지금 금년까지 26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지역 생활권 개조 사업 이 시설비가 거의 그냥 마중물 사업처럼 뭐 시설비로 되어 있고 문화센터라든가 문화농원 또 보행 환경 개선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보강 보수 시설을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저도 이렇게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 거제에서 어떻게 보면 동지역에서 가장 열악하고 좀 취약한 지역이 능포동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현 정부가 바뀌면서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뭐 더 이상 요 관련한 사업은 없을 거라는 그런 예측도 일부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정부 쪽이나 어떤 그런 올해 새로 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금년도 사실은 뭐 상당히 늦게 지금 지난주에 연락이 와갖고 뭐 거의 오늘 연락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아마 공모 가이드라인이 안 내려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아마 공모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모가 있으면 예. 그죠? 예, 예. 꼭 이 다음에 하실 때는 능포동을 좀 도시재생. 능포도 원래 계획에 저희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직 하고 질문 끝났습니까? 예, 박명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도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그래 하면 이게 또 이게 뭐 우리 업무부에 있는 내용을 조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고현동하고 능포동 인정 사업 이 활성화 계획 비수립 지역에 신청한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하고 별도다 이런 이야기시죠, 능포동. 능포 샛들마을은 별도고요. 그거야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 맞습니다. 국토부 사업은 아니고 예. 알고 있고. 그러니까 공모 예. 앞으로 공모할 예,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고현도 그렇고 고현은 작년에 이제 인정사업 신청했다가 한번 떨어졌었고요. 능포도 뭐 업무부 올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때까지 아마 작년에 신청 안 했고 재작년까지는 그 뉴딜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옥수동하고 저쪽 능포동하고의 어떤 이 거리상이나 그 또는 주민들의 유대나 이런 게 상당히 좀 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특지가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능포동 공룡주차장이잖아요, 이 위치가. 현재 계획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이거는 뭐 그 국장님은 아실 텐데 우리 옥수동 새시장 그 주차장을 지어놨지 않습니까? 옥수동 새시장. 예. 그 주차장이 지금 원래 그 상인에게 위탁을 했다가 지금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가보니까 그 주차장을 관리를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하고 최저 시급 정도 줄라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노상 주차장이 전부 무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능포동에 저는 오히려 그게 중기부 사업으로 우리가 거기에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그 주차장을 했지만 오히려 주변하고 이렇게 된 세태도나 이런 걸 보면 오히려 그 능포동 공룡 주차장보다 옥수동 새시당 공룡 주차장을 주차장 부지지만 걸린 생활시설 30%까지는 지을 수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롯데캐슬하고 저 지나가지고 주변에 상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적지는 그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내가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오히려 그 자리가 더 적지인 것 같다. 인증사업을 하든지 뭘 하려고 하면 다른 고민을 해보세요. 예. 그래야지 그쪽에 주차장도 활성화되고 유동인구도 생기기 때문에 옥수동 새시장이나 옥수시장도 활성화될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이제 고민을 해보세요. 그 구역은 또 활성화 구역이 돼서 예. 인증사업 대상이 아마 그럼 하나 돼 있어서 예. 아마 무슨 그런 말씀인지 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추후에 예. 삽 신청할 때도. 예. 예, 김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과장님, 도시재생 해양항만과. 예, 맞네.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예. 해양항만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성장국장 강민국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팀장들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차려, 경례. 원래 우리 항만과장이 나와서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항만과장이 6월 30일자로 퇴직을 돼서 지금 현재 공석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수수료 부분에 국내 해양관광시설 위탁료와 관리위탁시설 손해배상 공개 보험료를 합해서 863만 1천원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수입에 거제 시월드 경영 수입 사업금의 4,973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수입에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집행 잔액 이정상금이 되겠습니다.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태료의 수상 레저 안전법 위반 가태료 80만 원을 편성하고 쌍년 오토 캠핑장 부정이익 환수금 81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정교부금에 지군특별조정교부금의 능포항 방파제 경관 조명 설치 성립전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등 7개 사업에 41억 7,614만 6천 원이 증가된 186억 7,263만 5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시도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 등 11개 사업에 12억 4,632만 7천 원이 증액된 61억 8,44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해양 레포츠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집행잔액 및 이자 108만 6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20년 어촌 뉴딜 원유업 사업 이자 2만 3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어촌 정주항 시설 확충 사업에 10억 원이 증가한 5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촌 정주항 유지 보수에 13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2억 8,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도비가 추가 확정 내시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유지 보수에 어항시설 난간 안내판 인명구조함 등 긴급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8,900만 원이 증액된 6억 2,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 이 부분은 연안데크 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이 증액된 3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간액시킨
4억 7,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실집행 제도로 22년도 사업비만 약간 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포자연재 이음지구 개선 사업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억 원이 증가한 1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위에 설명드린 농소자연재 이음지구와 덕포자연재 이음지구 개선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186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9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어촌 체험마을이 6개 마을에서 5개 마을로 한 개 줄목으로 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관리에 해수욕장 간식탁 설치, 덕포 해수욕장 펭귄 축제 무대 정비 등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시설관리 운영에 도비 7,257만 7천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인명구조함 설치 등 안전관리 사업에 역시 3,983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7,483만 4천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되겠습니다. 해안 경관 산책로 조명 전기요금, 어항 친수공간 보안 등 전기요금 등 1,000만 원이 증액된 3,1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능포항 입구 조형물 설치 6천만 원, 어항 친수시설 유지 보수 사업에 2,500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 금포항 부익기 방파제 및 계류시설 유지 보수에 의해서 3억, 능포 방파제 경관 조명 설치 성립전 1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흥섬 출렁다리 조성 사업 부분입니다. 실흥섬 출렁다리 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73억 원 예산으로 약 현재 공정이 78% 진행되었습니다만은 진입도로 개설하고 무장애 시설 설치 부분에 있어서 약 15억 원이 추가로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욱수 낚싯대 발굴 표준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4억 2천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 전시관 전시 콘텐츠 개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조선해양 문화관 연결 통로 설치 부분에 설계 용역비 6,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예술시 어촌 뉴딜 사업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차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2억 2,2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촌 뉴딜 300 어민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해수부에 이제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촌 뉴딜 어민업 사업도 경상남도에서 사업비가 취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촌 뉴딜 300 사업에 10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어촌 뉴딜 사업을 공모 신청할 때에 지방비 30%에 대하여 7%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이 1교수만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등급형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성립전으로 7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등급형 어촌 뉴딜 300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성립전으로 14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우리 유교 강의 부분에 올해 선정된 부분이 103억 7,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사업비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7천만 원 용역비와 14억 3천만 원 자본위탁 사업비를 해서 15억 원 올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포스트 5천 뉴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장성포 건역 어촌 활력증진 지원 시범 사업으로 올해 14억 원을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 2월 달에 전국 4개소가 대상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장성포가 되어서 약 총 사업비 70억 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반 수용비와 금양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해년 14명에서 16명으로 2명이 정원됨으로 해서 372만 원이 정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화 항만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45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 우수 낚시터 발굴 표준화 사업 지원 사업인데 이걸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기존의 거제시에 있는 우수 그 여러 낚시터 중에서 이제 우수 낚시터 발굴을 뭐 표준화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 부분은 이제 우수 낚시터 부분의 표준화 지원 사업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이제 저희들은 낚시터를 이래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 시설이 굉장히 많이 낙후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선창마을 쪽에 가다 보면 낚시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노화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어서 이번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낚시 공간 재정비하고 편의 시설도 좀 정비를 하고 포토존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능포동에 왜 능포항에 국비로 지어진 낚시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현내 진행 사항을 좀 알 수 없습니까? 예, 그 낚시터는 사실상 지금 우리 국가재노로 저희들이 그 낚시터를 지었었는데 사실은 그간에 점 사용이나 입탁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수부하고 법협체 입장이 상당히 달랐고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들이 그걸 위탁을 주려고 저렇게 했는데 사실 마을하고 어청계하고의 약간의 좀 알력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 당초에 저희들이 볼 때 그 시설을 할 때에 그 부분을 어청구의 사업으로 주겠다 하는 행식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있다가 사실은 저희들도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해서 최근에 우리가 어청계에 위탁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지금 이제 위탁을 이제 계약을 한 상태고 그다음 이제 위탁 계약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시설들을 지금 좀 정비를 해야 또 새롭게 오픈이 되니까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그 국비로 그 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지었을 때 지금 그 태풍도 올 수도 있고 해마다 또 계속 가다 보면 또 사용을 안 하면 노후화가 돼가지고 또 수리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따로 뭐 어떤 별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국가에서 소위 말해서 지어준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낚시를 즐기고 해야지 뭔가 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이리 하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뭐 금액적인 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낚시 이 공원을 이제 활성화시키려면 또 홍보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노화된 걸 갖다가 또 계속 또 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은 별도 예산을 좀 이렇게 시에서 책정을 해서 해마다 또 태풍 대비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별도 예산은 좀 준비하는 게 없습니까? 그런 이제 시설 유지비는 이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 부분은 해수청에서 자기도 사업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이관이 됐죠 지금.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오면은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위에 또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민간 위탁이 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소규모의 어떤 관리하는 사업 들어가는 위탁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거고 그 외에 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로 뭐 이렇게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 시나 국가에 좀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참 그 안타까운 게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에 그게 만들어지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2, 3년 정도 그냥 그렇게 방치가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언론에서는 흉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국장님께서 조금 어쨌든 빨리 우리 재산이니까 오픈을 빨리 해서 좀 능포 발전에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능포 낚시공원을 능포 청구에 점사용 신청을 점사용을 준 겁니까? 위탁을 준 겁니까? 현재는 점 사용을 줬습니다. 점사용을 준 거죠. 예, 예. 예, 그렇죠. 그 위탁이 지금 우리가 위에 자문을 구해보니까 네. 위탁이 안 된다 해서 네, 점사용. 저희들이 점사용을 주고 그다음 사용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 감면 규정에 의해서 예. 좀 일부 깎아주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확인하려고 예, 예.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448페이지 보면 해양 관광 자원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1억 원을 지금 지원한다 되어 있거든요. 이 자원 개발을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내용이? 지금 그 밑에 보시면은 그게 큰 목에서 예. 그 세항에서 저희들 해양관광 자원개발 부분이 총괄 31억이고 예. 밑에 그 세목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이 다 포함돼서 31억이 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안에 내용이 뭘 하는지 몰라서. 예, 예. 지금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산에 잡혀있던 중에서 저희들이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이런 부분들은 좀 감소가 됐고 네. 그 외에 이제 부분들은 지금 그 당초 예산의 내용들이 전부 담겨 있는데 예. 세세 내용은 제가 지금 당초 있나?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밑에 그 쭉 보시면은 해수욕장 관리부터 해가 쭉 다 나오거든요. 네. 그게 전부 포괄적으로 올라가서 그게 31억 7천만 원이 증액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또 하나는 450쪽에 보시면 여기 제일 윗부분에 건포항 부유식 방파제 및 계류수실 유지 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지금 3억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지금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알고 예, 계시지? 예. 예, 그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보니 그분들이 필요하면 본인들이 그거를 다 수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한번 그 얘기하시고. 부분은 이제 업체가 저번 6월 13일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업체하고 MOU를 체결할 때에 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 그치, 자기들이 하는 뭐 부분을 이런 좀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하고 전기 급수 시설하고 예. 그렇게 나머지 클럽하우스 짓고 하는 부분들은 그분들- 업체가 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시에서 또 추가로 해주는 거 예, 싶어요. 예. 그래서 진짜. 요 부분은 사무원 요 부분은 어차피 2018년에 저희들이 그 계류 시설을 완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지까지 많이 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고파랑이나 여러 가지 또뭐 기울여 내서 따개비 지금 같은 거 뽑고 이래서 예, 그거는 저희들이 좀 수를 해주기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여기 보니까 팀이 또 두 팀이 나눠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농소하고 덕포하고 여기서 내용이 나눠서 하는 내용이 차별화가 돼 있는데 그냥 나눈 겁니까? 구역별로 나눈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 요거는 지금 이제 농소 자연재해 위험지구하고 예. 덕포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이라서 예, 팀이 다른 팀이 돼 있대 시설팀이 돼 있고 항만개발팀이 돼 있고 팀이 다르던데 그거는 그냥 지역에 따라서 그냥 구분이 된 근육별로 겁니다.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구형 관련해 가지고 자연재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구형도 저번부터 사실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한 시군에 사실상 뭐 2개, 3개 이렇게는 뭐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구형 부분도 저희들은 뭐 될 거라 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좀 확정은 뭐 하기는 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최대한 저희들이 해서 우리 지역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지금 따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득포 자연재해 위험 개선 관련해서 안에 내용을 조금 보니까 방파제 부분을 그 바깥에 낼 거냐 안쪽에 넣을 거냐를 가지고 주민들이 또 좀 많은 또 의견이 분분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과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이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되고 나면 기본 설계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할 때에 우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거든요. 듣는데 이제 사실은 그 주민들은 오랜 동안 그 지역에 사신 분들이고 뭐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오더라 뭐 어떤 하는 걸 다 아시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우리 용역을 하는 또 전문 업체들은 또 거기에 대한 수리 개척 시험이라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어느 방향으로 가야 가장 적게 이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주민들도 의견이 사실은 뭐 이렇게 하라는 분이 있고 이렇게 하라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들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 수리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그 용역사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결정은 아직 안 됐죠. 결정은 지금 아직 안 됐는데 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리 결과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얼마만큼 또 주민들한테 좀 효용이 있을는지 그다음에 위험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해서 결정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또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득포해수욕장 펭귄 축제가 이게 다시 살아나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무대를 정비를 하는 겁니까? 2천만 원이 잡혀 있죠. 축제 부분은 아마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어서 이름이 축제 무대.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뭔가는 지금 우리 해수욕장 들어가면은 펭귄 그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 무대가 지금 한 2년 몇 개월 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 많이 또 낡았습니다. 또 오래되고 그게 아마 옛날 김혜연 의원 계실 때에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도심 중앙에 또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다음 꼭 펭귄 축제가 아니라도 다른 어떤 축제를 하더라도 이 부분 충분히 사용을 하고 해야 되니까 요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포항 입구에 조형물 설치가 지금 6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저기 예산이 어디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까? 이건 순수 10입니다. 10이고 아마 이 당초에 저희들이 그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좀 확보를 1억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보리새우 조형물을 좀 열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한 6천만 원 정도 정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크기가 좀 큰 편입니까? 크기는 아직 설계가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설계는 하기는 못했는데 상당히 좀 조형물 규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잡혀 있어서 예.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신흥섬 출렁다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성 사업이 이제 요 계획에 보니까 올해까지로 일단 잡힌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관련해서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옥계마을 특화 개발 사업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실상 실흥섬 이제 개발할 때에 사실상 그 뒤에 연도에 옥계 이제 특화 개발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흥섬이 사실상 그 옥계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계도 이제 저희들 옥계 특화 개발 사업에는 산책로하고 전망대 정도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크게 효과를 좀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관광가에서 지금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볼거리를 좀 만들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실흥섬 출렁다리는 현재 73억 원 정도로 들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그 78% 지금 현재 공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게 현재 그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무장애 시설을 좀 설치하는 부분이 좀 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입도로 부분을 지금 앞에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좁고 협소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어차피 업계하고 그다음 실흥섬 요 우리 다리하고는 출렁다리하고는 같이 연계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 칠천도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실흥섬 자체가 거제도의 힐링의 하나의 장소로 만들어지기를 많이 기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하나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주민 참여 예산으로 1억이 그 능포에 그 네. 입구 조형물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당초 예산을 찾아보니까 주민 참여 예산으로 와이언 해수욕장 포토존 설치 사업이 1억이고 능포는 보니까 능포 방파제 조명 설치하고 능포 해센터 화장실 정비 공사가 있고 능포동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주민 참여 없었잖아요. 이게 맹시열 됐죠. 어떻게 명시열 전에 어떤 맹시열 된 거 아이가? 맹시열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동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도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가 뭐 그 1억하고 또 6천하고 해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죠? 그럼 능포항 입구에 어디에 지금 위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시만요. 들어가는 바로 딱 들어가면 딱 가운데 그지에 딱 지금 그 조형물이 하나 있는 건 아시죠? 그 자리 아이가. 야 지금 돌고랭이가 뭐 하나 있는 그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돌고래 있는 그거를 치우고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있는 그 조형물 자체가 왜 그 돌고래를 그렇게 세웠는지 뭐 저도 그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거하고. 근데 그 자체는 아직도 굉장히 그 언제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깨끗하던데 근데 하여튼 뭐 그거를 없애고 뭐 새로 이제 보리새우로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예, 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감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그 실흥성 문제가 지금 이게 15억 출렁다리 예산이 들어가면 다 마무리하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계산상으로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네, 되어 그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섬 안에는 뭐 힐링 장소를 뭐 꾸미고 했습니까? 어디에? 실흥섬 안에. 실흥섬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희들 이제 산책하고 전망대 이런 거는 다 되는데 돼 있습니까? 아니 이제 그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되고 나면 안에 그것만 가지고는 볼거리가 부족하니까 농업 관광가에 좀 예산이 좀 있습니다. 자기들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래서 올리브 농장이나 이런 행태로 해서 좀 하려고 자기들하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뭐 힐링 크게 돈 들 일이 아닌데 예. 굉장히 오래 끄고 있어요 이거를. 기간이 너무 오래 가요. 예. 그래서 뭐 조용다리만 하면 오죽 마무리하는 걸로 하든지 그 괜히 안에 돈 들일 필요는 없잖아, 그지? 예. 힐링하는 장소니까. 어쨌든 저희들 최대한 빨리 진행을 빨리 좀 하도록 마무리해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신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기 세입 예산에 있어서 그제 10월도 경영 수익 사업건 예. 4,9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잘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희 당초에 실시 협약을 할 때에 총 30년을 이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무상으로 18년, 그다음 유상으로 12년간 해서 30년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년이 경과는 20년 7월부터 우리가 매년 매출액의 5%를 거제시에 납부하도록 우리 협약서 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30년간 무상으로 18년, 유상으로 12년이라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어떤 지금 무상 기간입니다. 무상. 예.
알겠습니다. 그 쌍근 오토 캠핑장 혹시 국장님 그 답변하기 그러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뭐 물어보십시오. 쌍근 오토 캠핑장 부정이익 환수금 예.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요거는 뭐 부정 이익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제 이 건물을 지어놓고 국가에서 지으면서 거기에 아마 국가 땅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우리 건축물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부분 땅 문제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어요. 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화장실을 지으면서 조금 좀 땅을 침범해서 한 그런 경우가 돼서 이제 그걸를 바르고 건축물 대장 만드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사실상 저게 그 18년도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준공이 됐었는데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서울상이 준공이 아니고 이제 시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캠핑을 나서 이렇게 많이 했는 모양입니다.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이러니까 마을에서 이제 캠핑 사용료를 좀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전체 전기 사용료나 이런 거를 시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 뒤에 보니 이거는 맞지 않다. 마을에서 일정의 금액을 가져갔으니 어떤 전기 사용료나 이런 부분에 공공요금은 내가 내놔야 된다 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이 부분을 환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뭐 저도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무쪼록 공공시설 캠프 뭐 이런 부분인데 허가를 또 명확히 했어야 됐었고 또 어쨌든 마을에 관리 위임하는 형식이 좀 제대로 위탁이 되어졌으면 했는데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되어졌던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요. 어떻든 이제 이 문제가 화장실 문제, 뭐 땅 아까 소유 관계 문제도 이제 명확히 해소가 되어졌죠. 예, 다 해소되어서 지금 예. 마을에 위탁 계약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 800여만 원을 또 마을 주민들이 이제 부담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기 451쪽에 이제 원민무업 사업이 당초 예산에는 이제 5억을 해서 2곳을 이제 선정을 해서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예. 이제 어촌 뉴딜 300 사업 자체가 올해로서 이제 종료가 되어진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른 이름 또는 해수부에서 어촌을 어쨌든 활력 정진 사업 또는 포스트 뉴딜 300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아직 저희들한테 이제 정확한 뭐 지침이나 이런 거는 지금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않은 상태인데 어촌 뉴딜 300 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예. 형태로든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예. 지금 포스트 뉴딜 형태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예. 지금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것도 아마 중앙에서 정부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조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의왕시설 확충 447페이지에 10억씩 13억 8천만 원 이렇게 이제 정액이 됐는데 도비하고 이렇게 정액이 된 부분 이 부분도 풀 예산 개념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어떤 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어촌 정주항 부분은 우리 아인항 등 지금 3개가 추가돼서 당초보다 3개가 늘어나서 12개소 12개소. 예, 방파제나 뭐 물량장 이런 확장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어촌 정주항 유지 보수 부분도 6개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올해 총 강리항 등 11개소 여기는 부장교 설치라든지 물량장 정비라든지 뭐 방파제 보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만 이제 풀 예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8,900만 원 정액된 거 말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긴급 보수 긴급 이런 보수. 해수용으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요가 이게 당초에 좀 면밀하게 검토돼 갖고 반영된 거 아닙니까? 예, 요거는 거의 지금 수요가 거의 합격된 사항으로 빠집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면
연안 정비 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 이것도 풀 예산 개념이고요. 네, 이거는 연안 데크 예.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450페이지에 지역 공립과학관 이제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5억 원 예. 국비 10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22년도 3월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 언론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게 국비 5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비가 2억 5천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비 지방비 50대 50입니다. 국비 지방비 50대 50. 아. 예. 그러니까 그 신문에 잘못 나와 있었네요. 그게 왜냐면 국비 5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은 어떻게 나왔는지 2.5억은 어디로 갔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뭐 대규모 감액 부분은 사업 자체가 취소돼서 그렇고요. 예, 근데 예.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물경 한 15억인데 이것이 어찌 보면 당초에 그럼 올해 만약에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게 예측이 됐다면 다른 사업에다 더 반영해서 저 용도 그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이 부분이 그러면 예산은 편성해 놔놓고 그 사업이 없어졌다는 그렇습니다. 얘기 지금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은 이제 당초에는 이제 어떤 뉴딜 사업이 종료돼도 이제 어민금 사업 형태로 경남도에서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경남도에서 사업이 취소가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5억이 작은 돈은 아닌데 결국은 뭐 당초에 다른 곳에 써야 될 예산에서 쓰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물론 도에서 그 뭐 결정한 상황이지만 그렇게 이게 예측 불가능성이 이렇게 되면은 참 행정이라는 게 곤란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도 김영규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그 방금 말씀하셔서 또 비용을 보니까 농소 쪽에 자연재해 위험 관련해서 이게 15억인가요? 1억 5천인가요? 또 마이너스 돼 있는데 요거는 이 부분은 그 전체 올해.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이걸 부분은 이제 전체 해안부에서 전체 그 시군의 집행률을 봅니다. 집행률을 보고 과연 올해 이 사업을 이 정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올해 못하니까 이 부분은 내년으로 돌려서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변하지 않고 올해 사업비 조정을 하신 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 없습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수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바다자원과정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양식팀의 박장훈 팀장님, 반갑습니다. 바다 행정팀의 정순철 팀장님, 반갑습니다. 수산자원팀의 위경호 팀장님, 반갑습니다. 연안환경팀의 윤영은 팀장님, 반갑습니다. 수산물유통팀의 박진록 팀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바다자원과장 신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다자원과 2022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3,277만 7천원이 정액된 175억 1,431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지역 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에 장성포 수산물유통센터 위수탁 사용료 279만 원이 감액된 1,721만 원, 양식용 부자 재활용 지원금 2,452만 2천원, 이자 수입에 보조사업 12이자분 78만 1천원, 임시적 세수입에 보조금 반환 수입 12집행잔액 535만 3천원, 기타 수입에 사회보험 환급금 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9,859만 6천원이 정액된 173억 1,763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액 627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6억 9,846만 8천원이 정액된 293억 3,8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 경쟁력 강화에 청년어촌 정착 지원 사업에 1,127만 5천원이 정액된 5,640만 원, 여성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582만 4천원이 정액된 3,286만 4천원, 나잠업인 쉼터 조성에 시설비에 1억 8천만 원, 자산 취득비에 2천만 원 하여 2억 원이 정액된 6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비해법 인정시설 반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한 인상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다목적 업 지도성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 지도서는 26톤급으로 설령이 28년으로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본 예산 반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FTA 비해보전 직불금 성립전 예산에 1,372만 7천원, 조건 분리지역 수산 직불금에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에 자율관리업 한마음 대행사 지원에 도비 1,500만 원이 감액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부분은 또 자체 집행 계획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성립전 예산에 2천만 원. 459페이지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지원 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 기반 조성에 지정해역 위생 관리에 항포구 화장실 설치 사업에 4천만 원이 정액된 8천만 원, 바다 공중 화장실 설치 사업에 8천만 원, 민간 위탁 사업비로 지정해역 이동식 화장실 지원 사업에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동물 예방 백신 공급 사업에 120만 원이 감액된 1억 4,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로 직불제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248만 7천 원이 증액된 928만 7천 원, 기타 보상금에 1억 5,306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4,626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생물 피해 예방 및 재복구 사업비에 지난해 이상 조류로 인한 복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또비 8,3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개체꿀 생산 지원 시설 사업에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 사업에 지역 특화 수산물 축제 사업에 1,125만 원이 증액된 6,3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에 수산물 안전성 지도 홍보비에 3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 환경 보전에 해양 쓰레기 수거 주민 공동체 지원 사업에 도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자원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457페이지에 보면 이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예.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해부터 이게 생겼던 사업이고요. 일본도 여성업인들에게 13만 원에 대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 분야는 예전부터 시행을 해왔었고요. 업 분야는 지난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여성어업인들이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시죠? 저희 이제 수협조합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800여 명이 여성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도 저희들이 여성어업인 바우처 사업 신청 결과 한 350여 명, 316명이 신청했습니다. 316명이 신청했는데 예산 내려온 거는 지금 260명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11호 충당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같은 페이지인데 이 나잠어업인 쉼터 조성이 있고 나잠어업인 쉼터 집기가 있고 예. 쉼터 조성하는 부분들은 이제 건축공사비가 되겠고요. 집기 부분은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뭐 해실의 탁자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해실 안에 일단 들어가는 어떤 내용물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디 동네에 지금 현재 능포항에 수협 입판장이 있습니다. 그 입판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신축 계획입니다. 근데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금 토탈 이월된 예산까지 합쳐가지고 9억 8천만 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지금 일회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들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BF 시설이 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게 이렇게 증가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지금 태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이 자율관리업 한마음 대회 행사 지원해가지고 이게 7,500에서 지금 1,500만 원이 이제 삭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집행하겠다 해가지고 삭감됩니다. 원래 삭감이 아니고 예. 변경이 된 거네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낚시 어선 안전요원 채용 사업이라는 거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1억이라는 그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뭐 기준이 있습니까? 몇 군데에 몇 명 정도의 어떤 그런 그 기준이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예, 현재 저희 시에 이렇게 낚시 어선으로 등록되어 있는 배가 한 280여 정도 되는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이렇게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채용 의무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13명 이상 승선되는 낚시 어선이 지금 한 45척 정도 되는데 야간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이 한 35척 정도. 그 어선에 대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라이프가드인데 결국은 그 낚시 어선에 이제 어떤 사고나 혹은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이제 라이프가드를 갖다가 하는 건데
몇 명 정도 채용을 합니까?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35척에 예. 1인 1척에 1인 1명이 되겠 1척에 1명이 되겠죠. 예. 그러면 나누기 1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들 어떤 인건비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들 이게 보조금만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자부담이 50% 포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그 457페이지 그 지금 한 총경비가 한 9억 8천만 원 된다 그지? 예예. 또 뭐 하다가 집기 금액 올랐다 또 어쨌다 하면서 더 추가로 또 그럴 일은 없을 걸로 없을- 보여지기는 예, 합니다만은 충분합니다. 최대한 이 금액 맞춰 가지고 예, 예. 그 능포항 자체가 조금 그렇죠. 아름답다 보니까 그에 맞는 조화로운 건축을 하고 싶다 보니까 예산 금액이 조금 정액돼 있는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 이 금액 가지고 잘 마무리하시고 그 안 그래도 능포항이 너무 허전해가지고 이런 거 멋진 거 하나 지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 추가로 자꾸 예산이 들어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여러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458쪽에 그 우리 나자 그거 업 지도선 있잖아요. 예예. 그게 현재 그 설계 용역비가 3억인데 보통 얼마나 합니까 한 척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 한 30톤에서 한 40톤 규모를 지금 하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이 설계 예산비를 추산했던 부분들은 한국해양선박기술 주식회사라고 그게 이제 견적을 받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이제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렇게 친환경 소재로 지금 어차피 이렇게 하죠, 지금. FRP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알루미늄하고 강선을 좀 복합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싸죠 한 척에. 그렇죠. 예. 얼마나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건 한 35억 정도 그렇죠. 예, 계획을 하는데 뭐 조금 다행스럽지만은 그 5분에 최근에 이제 뭐 지역 국회의원님을 만난다든지 중앙부처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한 10억 정도는 특별 교부금으로 교부금을 조금 활용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시 부담이 많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택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시죠. 예. 그 조금 전에 조대영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 안전요원을 채용하는 거는 따로 자격이 있습니까? 그 안전요원 채용 자격은 별도 이렇게 그 수상 레저 관련 자격이 그 있어야 자격을 가졌던 있는 분에 분이라- 한해서 아, 하겠군요. 그래. 예. 그래서 궁금해서 네. 이거 무조건 아무나 채용하는 게 아니고 뭐 조건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BF 인정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다는데 BF 인정하면 혹시 뭐 어떤 지금- 엘리베이터라도 들어갑니까? 지금 BF 인정하는 부분 그 건축은 2층 정도 규모를 건축할 건데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게 한 9천만 원 정도. 그렇죠. 예, 들어가는 걸로. 저도 공공시설물에는 이제는 다 BF를 인정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조건 분리지역 이제 수산직불제 이게 올해 이제 80만 원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458페이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80만 그- 인상됩니다. 그러면 그제시에는 몇 개 도서가 이게 지금 지정이 네 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어디는? 하도, 이수도, 그 지심도, 하도, 이수도, 내도, 고개도 이렇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그분들한테 연간 8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죠. 예, 예. 이제 16만 원은 공통 경비로 마을 운영 경비로 그렇죠, 사용하게끔 그렇죠. 돼 있고 그 네. 나머지 금액은 우리 어민들이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저 이게 농업인 수당하고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따로 지금 또 되는- 지급이 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459페이지에 이제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인데 그러면 선장이 내가 안전교육 이수했다 이러면 겸직이 별도 가능하고 채용을 해야 됩니다. 아, 별도 예. 채용 다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개체굴 460페이지에 개체굴 이제 공동생산 시설 지원 사업으로 16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이굴하고 개체굴하고 현재는 비중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지금
개체꿀은 아주 미약합니다. 이게 저 비율로 따지자면은 10%가 못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등이굴에서 개체굴로 바꿔줘야 될 어떤 가도기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데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도적으로 공모에 응했던 우리 영어조합 법인이 다행히 이제 사업 선정이 되면서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해수부의 의지는 좀 이제 강력합니까? 이게 예산 보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남해, 네, 맞습니다. 남해, 통영, 고성, 뭐 거제 이래가지고 다 개체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범 사업처럼 하고 있던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그 어가 하나가 하고 있던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나는 정부의 의지가 지금 등이굴에서 개체굴로 옮겨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그게 뭐라노 해양수산부에서 좀 하다가 말면 안 되고 내가 이게 정부의 지원 없이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종자 생산이 제일 문제인데 그 종자 생산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공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요? 예. 그럼 실제 키우는 게 아니고요. 키우기도 키우는데 어차피 지금 아마 앞으로는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종자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올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체꿀 역시 종자가 많이 개발이 돼야만이 활성화되는 그런 체제에 있는 상황에서 개체꿀 종자 생산에 아마 이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일회성으로 16억 하고 나면 더 추가 지원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그럼 461페이지에 지금 대구 축제가 1,125만 원 정액이 됐는데 이건 뭐 특별하게 정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당초에 다 담으면 되지 이걸 왜? 이건 이제 도에서 이제 도비 예산 확정되면서 이렇게 내려왔던 상황이 돼서 그렇습니다. 가내시 됐던 게 내시 예, 확정이 맞습니다. 됐다는 겁니까?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네, 박명호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나잠 어업이 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능포동에 해녀분이 한 몇 분 정도 계시죠? 능포동에서만 지금 기존 능포. 나잠 하시는 분들은 한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희 시에 지금 기존 해녀업을 하시는 분이 한 110여 명 정도 되고요. 기존 이제 그 레저 활동까지 나잠 신고돼 있는 그 어업인 수가 한 31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능포 그 마을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 수요 위판장 폐쇄된 데를 가봤는데 우리 좀 전에 요 앞에가에 뭐 그 항만가에서 조형물 설치한 그 딱 바로 오른쪽에 있죠. 위치가 맞습니다. 너무 예. 좋을 거라 생각하고 그 조형물하고 같이 이쁘게 잘 어우러지면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해녀분들의 쉼터라 해놓고 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최소 70세 이상인 분들이 지금 뭐 대부분이시고 그분들이 기동성도 없고 여기까지 와서 쉬어야 할 그런 것도 전혀 안 될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아까 과장님께서 능포만 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전체로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 해녀분들을 원한다면 정말 해녀분들이 많은 장목이나 이룬이나 이런 쪽에 자그마한 정말 작은 공간이라도 그분들을 위한 진정한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해. 근데 이걸 쉼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나잠 해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봐지거든요. 사업명이 내려온 게 이제 쉼터 네, 개념으로 네, 내려오다 그래서, 보니까 예, 저희들이 이렇게 그 예. 명명을 쉼터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해관 정도의 어떤 개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거제에 있는 전체 이 나잠인 분들이 1년에 한 번 쓸 거예요. 아마 총회할 때 아마 여기 와서 아마 총회를 하고 주 목적은 보면 1층에 수산물 판매 이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주 목적이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2층 공간은 어차피 능포 총계도 있고 또 여성 어업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회의 공간과 우리 나잠 어머니들의 어떤 건강교실 이런 쪽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인데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가
뭐 이렇게 이제 뭐 시작을 하셨으니까 네,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이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제가 그 장성포 쪽도 제가 장성포 위판장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해물 구하러 그러니까 그 주위의 분들이 해물을 구하러 통영으로 다 가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능포항에 이제 그런 시설이 만약에 생기면 1층에 뭐 아까 수산물 판매 이런 거를 좀 홍보나 이렇게 활성화를 좀 시켜서 거제에 계신 분들이 통영으로 안 가고 능포항으로 오셔가지고 좀 구입도 하시고 그런 거를 좀 연계해서 좀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고의 어떤 숙제인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어차피 그 경쟁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뭐 인근 통영으로 이렇게 또 판매하러 가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해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통영으로 많이 가고는 계시고 대신 그 장성포 수산물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삼삼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녀 조합원하고 같이 이렇게 MOU가 체결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능포 이렇게 나잠 쉼터가 조성되면은 또 우리 나잠 하시는 젊은 또 해녀분들이 또 상당히 많으세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 홍보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젊은 해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또 SNS라든지 어떤 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가지고 이 시설을 조금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컨텐츠로 지금 이렇게 이 사업은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방향이고 계획이신데 근데 거기서 이제 구입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낚시공원이라든 이런 게 빨리 활성화되면 거기 오신 분들도 거기서 좀 이렇게 구입해서 이래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포장마차를 뭐 몇 군데 설치를 한다든지 이래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돼야지 거기서 또 소비가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 가면 해녀분들만 이렇게 포장마차를 딱 해가지고 해녀 마을 이래가지고 또 하는 이런 그 시스템도 있고 울산에 어딥니까 출렁다리 있는데 거기도 보면 밑에 해녀분들만 유일하게 가서 이 뭐 이렇게 해산물 이렇게 놓고 특산물처럼 해가지고 우리 트로트 뭐 4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할 정도로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낚시공원과 그렇게 좀 연계해서 서로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능포, 장성포, 옥수동 이쪽 라인의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꼭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잠깐. 다목적업 지도선 이게 용역에 들어가면은 이게 저번에 한번 보고도 했긴 했지만 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언제 건조가 되고 용역 비용은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역 기간은 한 6개월 이상 정도 걸릴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예. 그 내년 당초 예산부터는 그 건조비를 갖다가 태울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특교세가 조금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 시비 부담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조 비용은 어느 정도로? 건조 비용은 35억 정도 35억.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차례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한번 그 낚시어선 안전 요원이요. 이제 13명 이상이 탑승하고 또 야간에 조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 요원이 필요하고 그 안전 요원에게 이제 1억을 이렇게 자부담까지 하면은 2억 되겠네요. 네.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주로 갈치 낚는 어선을 의미하죠. 주로 뭐 야간에 운항하는 배들이 갈치 어선이다 보니까 그게 35척. 한 35척 지금 저희들이 조사. 그분들 같은 경우 지난해에도 이게 지원이 지금 있었던 적도 있었죠. 지난해 지원했는데 이 사업은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낚시 산업이 조금 위축되다 보니까 나왔던 그 사업이라는 였었고 금년도에는 사업이 이렇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안 들어갔던 이유가 없을 걸로 예상됐는데 다행히 이번에도 조금 내려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도내에 있어서는 다 이 균등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도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예가
없습니까?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른 지역의 다른 도의 경우에는요. 다른 도하고 나이까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경우는 이제 13명 이상 주로 밤에 조업하는 이제 갈치 체납기 어선의 어민들이 다른 도는 또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이 안전요원을 한 분 더 태우는 게 사실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도에서 우리가 매칭을 해서 지원을 받았던 예가 있기는 하지만 한번 다른 도 이렇게 한번 참고도 하시고요. 또 도내에 또 그 갈치 낚시 어선인 분들은 그렇게 지원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도 하시고 또 그 어선에 있어서 그 하여튼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선박 내에 어떤 장치, 뭐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계속 내년에도 꾸준히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 아마 갈치 체납기 어민들에게 간절한 요구를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도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도록 한번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친환경 개체꿀 생산 시설 16억은 어느 곳에 지원이 됩니까? 지금 그 사등 오량 쪽에 있는 해원영어조합법인이라고 그쪽에서 공모 신청이 들어왔었고 공모에 선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해양 쓰레기 461쪽 수거 주민 공동체 지원하는 거는 이게 신규로 나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신규 사업은 아니고 이제 작년에 이제 도비 사업으로 작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었는데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하고 이제 해병 전후에 그러니까 각각 지원했던 사항들인데 민간 단체들이 이렇게 해양 환경 운동에 조금 그 심취하고 고치하고 뭐 홍보하자하는 그런 측면의 어떤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 공동체라고 네. 하는데 예, 뭐 알겠습니다. 일반 어촌계도 이렇게 사실 신청은 가능합니다만은 저희 시에 별도 뭐 어촌계 같은 경우 자율관리 정화대라든지 어째서 서로 이렇게 바다를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보니까 어촌계보다는 아니타 민간 단체 쪽에 예,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나잠 쉼터 관련해 가지고 그게 회의실, 휴게실, 수산물 판매 시설 그다음에 보관하기 위해서 수족관 이렇게 들어올 텐데 지금 뭐 의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으신데 수산물 판매하고 보관하려 그러면 그 안정적으로 해수를 공급을 받아야 될 텐데 기존의 수협 입판장일 때는 어떤 형식으로 해수를 공급받았습니까? 지금 기존 수입 입판장 운영할 때는 해수 바다에 바로 인입하는 걸로 바로 인입하는 인수관을 통해 바로 인입하는 걸로 예, 그렇게 뭐 그쪽에 뭐 적조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여름에 고수온이 되면 아마 그게 또 냉각기를 가동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 지하수를 만약 파게 되면 뭐 일단 염도하고 수온이 적합하다는 전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냉각기를 사용하지도 않아도 되고 수온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뭐 모르지만 뭐 그게야 뭐 적조가 들어오는 데는 아닌데 적조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뭐 해수를 사용하기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수관 채수 지점은 어느 결정을 했습니까? 표지 그 기존 현재 위판장 하면서 사용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예. 그쪽 지역에 이제 매립지가 되다 보니까 지하 해수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한번 그 세밀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해보십시오. 뭐 염도하고 수온만 적합하다 그러면 냉각기를 사용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그것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검토는 한번 해봐주시기 네,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실시 설계는 착수는 설계는 지금 마무리됐고요. 아, 예산만 됐습니까? 지금 확정되면은 저 공사는 착공 들어갈 철거공사도 그럼 예산만 이거 추경만 확정되면 철거공사 들어갈 겁니까? 바로 들어갈 기존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어업인 바우처 사업 지원 이게 그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서 지급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그거는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나 예, 공동금 경영주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그 조례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거제시 농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습니다. 따라서 예.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 사업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김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나잠업 그 안에 그 의원님들 여러 가지 건의 좀 주셨으니까 뭐 실시 설계 끝났다고 하지만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미세하게라도 네, 그래 적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해주십시오. 대로 웬만하면 그 바다 조망이 좋다 보니까 옥상 루프탑을 좀 활용해 가지고 1층에서 그 구매했던 그 옥상에서 좀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공동체 시설에서 거치는 게 아니라 제주도나 부산이나 기장이나 이런 데 가면 다 또 직접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기도 하시니까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예, 알겠습니다. 김동원님 추가 질해 주십시오. 예, 이건 뭐 이제 그 바다 자원과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데 국장님 계셔서 지금 어떤 요구가 있냐면 그 우리 상업용지 1980평 그거를 오토 캠핑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냥 기존에 그대로 둘 바에는 그런 뭐 주민 요구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잘 되면 뭐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면 활성화도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카페 그 부분도 뭐 어쨌든 뭐 민간 사업자가 오든지 시설은 지금 뭐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국가 입장에서야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게 좀 잘 되면 주변에 능포 주변에 이제 뭐 낚시공원이나 그다음에 상업용지나 뭐 이게 뭐 카페 그 부분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좀 면밀하게 좀 이걸 좀 검토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가족 옛날 공원 하려고 하는 그 예, 사업 용지 예, 예. 부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단독적으로 지금 만들고 해수부의 어떤 예. 그 캐비가 다 돼야 될 그런 부분들에서 면밀히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도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지금 그런 부분이 농포에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밀히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추가 질해 주십시오.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건데 그 지역의 상가를 그만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아주 그 자산이에요. 근데 그걸 잘 활용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평지고 위치도 좋고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이렇게 묵혀오는데 다른 지역은 그 상가 100평이 없어서 난리인데 안 그렇습니까? 2000평 정도 넣으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머리를 탁 써서 멋지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계속 묵혀두지 말고 예, 한번 활용을 해보십시오. 예. 예,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추가 질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456페이지에 자율관리업 한마음대 행사 지원이 취소가 된 겁니까 이건? 취소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 그 1,500만 원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죠. 예.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만 원은 경상남 도비인데 도에서 직접 집행 계획이 있다 보니까 감액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 기업 및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네.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어촌도 마찬가지고 농촌도 마찬가지고 다 전체 그 고령화되는 어떤 추세에 대해 있다 보니까 청년 농어촌 정착에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많이 지금 발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이제 수산포트에도 말씀드린 뭐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과 또 기여인들에 대한 창업 자금 지원 사업들 하고 아마 금년도에 또 경상남도에 청년어업인 발기가 됐어요. 아마 조만간에 그 우리 거제시에서 아마 발기 대회를 하지 싶은 생각인데 다양한 우리 청년업인들에 대한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조금씩 이제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그 지원 사업이 지금 나가고 있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 청년어촌 정착 지원 사업이 나가고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들은 일부 다 융자 사업으로 해가지고 융자로 진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그 사항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융자 관련해 가지고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지금 부분에서 현재 그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2%, 잘 네, 알겠습니다. 2%에 5년 거치 15년 뭐 상한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바다 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